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쓰신다면 꼭 써야 할 앱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이버 스마트보드가 되겠습니다. 이 스마트보드는 텍스트를 입력하는 키보드인데요.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삼성 키보드를 이용하시고 LG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또 LG 키보드 이용하시죠. 그런데 이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써야 하는 이유는 그런 기본 키보드에서 제공하지 않는 아주 편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키보드 설치를 위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네이버 스마트만 치셔도 바로 나오게 되죠. 네이버 스마트보드 들어갑니다. 여기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로 나오게 되죠. 이 네이버 스마트보드는 키보드이기 때문에 열기 해도 소용이 없죠. 자, 이렇게 설치가 끝나시고 열기라고 나오면요, 바로 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일반이라고 있어요. 여길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 네이버 스마트보드 설정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스마트폰 제조사의 기본 키보드만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외부 키보드를 이용하시게 되면 키보드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키보드 버튼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이용을 하시거나 메모장 같이 텍스트를 입력하는 그런 앱을 이용을 하실 때 입력창에 손으로 터치를 하시게 되면 기본 키보드가 나오게 될 텐데요. 자, 이것을 내가 필요할 때마다 바꿔줄 수 있는 여기 키보드 선택 버튼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저는 키보드 버튼 표시에 이미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보이겠지만 설정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바꾸는 게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설정에서 일반에 들어가셔서 기본 키보드 및 추가 키보드 설정에 들어가세요. 여기서 내비게이션 바의 기본 키보드 버튼 표시에 꼭 체크를 해주도록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 키보드와 구글 음성 입력, 네이버 스마트보드 이렇게 세 종류의 키보드가 설치되어 있죠. 이때 여기에 전부 체크가 돼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키보드 버튼 표시 꼭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위에서 기본 키보드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키보드가 나올 때 기본 키보드로 항상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네이버 스마트보드로 설정을 하게 되면 항상 네이버 스마트보드가 기본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자, 이걸 눌러서 삼성 키보드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항상 삼성 키보드가 먼저 열리고요. 네이버 키보드를 쓰실 때는 아까 키보드 선택 버튼을 눌러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삼성 키보드 설정하고요. 키보드 버튼 표시 설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카카오톡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입력창에 터치합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 키보드가 나오게 되죠. 자, 이때 네이버 키보드로 바꾸실 때는 우측 하단에 있는 키보드 버튼 누르시게 되면 여기서 원하는 키보드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이버 스마트보드 누르시면 네이버 스마트보드로 바뀌게 되겠죠. 삼성 키보드와 네이버 키보드의 가장 큰 차이는 맞춤법과 띄워쓰기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 키보드부터 선택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텍스트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덥든지라고 한번 쳐볼게요. 얼마나 덥든지 땀이 비오듯이 이렇게 쓰려고 했어요. 이 삼성 키보드는 단어마다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추천 단어가 되겠죠. 맞춤법을 지원을 하긴 하지만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요. 자, 이때 여기 보시면 덥든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덥던지가 돼야죠. 이럴 때 삼성 키보드는 단어마다 보여주기 때문에 문장을 빨리빨리 입력을 할 때는 한계가 있죠. 이럴 때 네이버 스마트보드로 바꿔볼게요. 네이버 스마트보드로 바꿨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네이버 키보드도 맞춤법이나 띄워쓰기를 보여주지 않아요. 자, 그런데 네이버 키보드를 이용하실 때 이 위에 보시게 되면 문서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맞춤법, 띄워쓰기, 추천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게 되죠. 지금 덥던지로 바뀌었죠? 이렇게 고친 상태에서 여기 있는 체크를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카톡으로 전송을 하시게 되면 오타나 이런 거 없이 간단하게 보낼 수가 있겠죠. 오타나 띄워쓰기 또는 맞춤법이 틀린 그런 문장을 보내게 되면 아무래도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죠. 특히 조심해야 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 맞춤법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어차피 이렇게 보내실 거면 좀 더 깔끔하게 보내는 게 좋겠죠. 자, 다시 키보드 나오게 하려면 여기는 키보드 버튼 누르면 다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일해라 절해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인터넷에 유머로 많이 올라오죠. 이런 식으로 잘못 보내면 정말 망신스러운 거예요. 자, 이럴 때도 여기 있는 맞춤법 검사기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수정을 해주죠. 자, 그 다음에 이래라 저래라 라고 바로 썼더라도 중간에 띄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알았는데요. 이거는 붙여 쓰는 거네요. 사실은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띄어쓰기나 맞춤법을 완벽하게 한다는 건 힘들어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사용하시면 상대방이 그 문장을 볼 때 좀 더 신뢰를 가지게 되겠죠. 자, 이거는 카톡뿐만이 아니고요. 문자 같은 거 보내시거나 다른 SNS 이용하실 때도 이 키보드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번역 기능도 있죠. 자, 여기서 일단 체크해서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자, 그 다음에 번역 버튼 누르셔서 아래 입력창에 입력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네이버 스마트보드에 자주 쓰는 문장이나 단어 같은 것들을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면 일일이 타이핑을 하지 않고 간단하고 빠르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설정을 위해서 이 상단에 있는 메뉴를 터치해서 우측으로 스와이프 하게 되면 여기에 설정 버튼이 보이죠. 설정 들어가세요. 여기서 퀵 문자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8개까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크크크가 등록이 돼 있죠. 그 다음에 하하도 있죠. 뭐 많이 쓰는 이런 웃는 표시라든지 하트, 랩 이런 것들 많이 이용을 하는 단어들이 되겠죠. 또 여러분이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 더 등록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등록을 해 놓고요. 그 다음 다시 들어가 봅니다. 터치하시고요. 퀵 문자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아래쪽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지금 금방 등록해 놓은 퀵 문자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크크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3개가 들어가죠. 자, 그 다음 아래에 보시면 마이크 버튼이 크크크로 바뀌었죠. 자, 이것만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넣을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손을 띄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걸로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하트를 몇 번 더 눌러주시면 하트만 계속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이모티콘 찾고 일일이 타이핑하고 할 필요 없이 빠르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입력한 것은 퀵 입력이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또 메뉴 옆으로 움직이고요. 설정 들어갑니다. 여기서 자주 쓰는 문구로 들어가세요. 자, 이곳에는 좀 더 긴 문장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라든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은 많이 쓰이는 문장이죠. 이런 것들을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면 문구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터치 한 번으로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마다 필요한 문장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추가하기 한 다음에 미리 입력을 해 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 완료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한 다음 입력창 터치하시고 위쪽 보시면 이번에는 여기에 문서에 텍스트가 써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게 문구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 가지 입력한 문구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 주시면 바로 들어가죠. 일일이 터치해서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쓰시는 용도나 습관에 따라서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이용할 때도 있고 삼성 키보드를 이용할 때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우측 하단에 키보드 입력 버튼 누르시고요. 필요할 때마다 바꿔서 쓰시면 되겠죠. 문자나 메시지 보내실 때 그냥 바로 입력해서 보내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검사하시면서 한 번 더 확인해서 보내시면 메시지를 잘못 보내서 낭패 보는 일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비토라는 대화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앱이 되겠습니다. 이 비토가 얼마 전까지는 대화를 텍스트로 변형을 해주는 용량이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 기능도 훨씬 나아졌습니다. 이거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특히나 통화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필수 앱이 되겠습니다. 자, 이 비토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비토라고 치시면 바로 설치를 하실 수 있어요. 자, 비토 실행할게요.
자, 로그인은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카카오 아이디는 다 가지고 계시니까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카카오톡으로 간편 로그인 할 수도 있고요.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카카오톡으로 간편 로그인 할게요. 자, 그러면 따로 뭐 설정할 거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전체 동의하고요. 동의하고 계속합니다. 자, 오디오 파일 이용 동의합니다. 오디오 파일을 문자로 변환해 준다고 하죠. 다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무료로 무한정 이용할 수 있다고 하죠. 다음 합니다. 클라우드 백업할지 물어보죠. 이거는 필요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왠지 좀 찝찝하다 하실 경우에는 체크하지 마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 합니다. 그 다음엔 통화한 녹음을 전환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통화 녹음 설정을 꼭 켜달라고 하죠. 자, 여기 있는 통화 녹음 설정하고 비토 시작하기 합니다. 클라우드 백업하라고 하죠. 일단 그냥 닫을게요. 권한 설정 해주셔야죠. 연락처 전화 저장 공간 확인합니다. 연락처 SS 허용하겠죠. 전화 걸고 관리 허용합니다. 사진 미디어 액세스 허용합니다. 제가 IB96 운영자님과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얘가 알아서 찾아주네요. 그래서 지금 바로 변환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바로 변환돼서 나왔네요. 자,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대화한 내용들이 그대로 다 나오죠. 자, 저는 IB96 운영자님 연락처에 이렇게 사진을 등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통화한 사람 사진이 알아서 등록이 되죠. 홈 버튼 누르고 연락처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지금 IB96 운영자님 사진을 이 명함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놨어요. 제가 운영자님 전화번호로 통화를 하게 되면 얘가 알아서 이걸 인식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런 것도 굉장히 편해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이 얘가 알아서 다 해주죠. 자, 그 다음에 운영자님 대화 내용, 제가 한 내용, 대화 내용, 제가 한 내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내용들이 전부 저장이 되죠. 자, 그리고 들어볼 수도 있어요. 여기는 말풍선을 터치하면 바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저희 IB96이 유튜브에 서비스한 지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대화 내용이 길어도 전부 다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터치하시면 투자도 많이 했고 많은 분들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잘 다루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 다시 터치하면 끊어지죠. 자, 이렇게 대화 내용들을 전부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요즘은 여러 가지 사건도 많고 하기 때문에 뭐 혹시나 분쟁이 있을 경우에 법원의 증거 자료로도 쓰일 수가 있겠죠. 속기사들한테 이런 녹취록 같은 거 맡기게 되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대화 내용을 텍스트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대화 내용을 변환하는 것은 이렇게 2명뿐만이 아니고요. 뭐 5명, 6명도 상관이 없습니다. 음성이 다르면 전부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변환을 해주게 돼요. 자,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터치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모바일 기기에 대한 사용법을 주로 설명해서 올려드리고 자, 그 다음 이것을 북마크 할 거예요. 그러면 북마크 누르시고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북마크 추가라고 나오죠. 자, 눌러주시면 북마크가 추가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다가도 이 북마크 누르면 바로 해당 부분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용량 제한이 없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바로 통화도 가능합니다. 자, 저번에 대화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볼 때는 또 홈 버튼 누르시고 전화기 앱 가실 필요 없이 상단에 있는 전화 버튼만 누르면 바로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완벽하게 텍스트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완벽하게 들어오니까 중간중간 이상한 부분만 좀 고쳐주시면 되죠. 그 다음은 이렇게 변환한 텍스트를 내려받을 수가 있어야죠.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화살표가 보이죠. 자, 이거 누릅니다. 그러면 오디오 파일을 내보낼 수도 있고요. 텍스트를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 내보내기 누르시면 텍스트로 변환된 대화 내용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메일로 받을 수도 있고요. 더보기 누르시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나오죠. 뭐 카톡으로 받을 수도 있고 네이버 메모라든지 네이버 킵, 구글 드라이브 또는 메시지 이런 곳으로 내려받을 수 있겠죠. 구글 드라이브로 내려받게 되면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로 저장이 되겠죠. 네이버 메모로 내려받게 되면 메모에 내용이 들어오게 되겠죠. 네이버 메모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날짜와 시간, 상대편과 나 이름이 이렇게 나오면서 전부 변환이 돼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멤버십을 이용하면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대화 내용을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필요할 때만 내려받을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멤버십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비용을 지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을 하고 300기가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멤버십에 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내려받고 변환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속도에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겠죠.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녹음을 저장해 놓으시면 영업하시는 분은 특히나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설정에서 통화 녹음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전화기 앱 누르신 다음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통화 녹음이라고 나오죠? 통화 녹음 들어갑니다. 여기 통화 자동 녹음이라고 있죠? 여기 체크를 해주시면 앞으로 통화하는 모든 내용들은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녹음이 끝나면 알림을 표시할 수도 있고요. 녹음한 통화 들어가시면 녹음된 통화들이 전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은 클립트라는 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과 PC를 이용을 하시다 보면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이나 문자 같은 SNS로 계좌번호를 받으셨어요. 그 계좌번호로 PC에서 전송을 해야 할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스마트폰 보고 다 입력을 하시고 하시죠. 그 다음은 PC에서 쓴 문장을 스마트폰으로 가져와야 할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파일이나 용량이 큰 사진 같은 게 아니고요. 간단한 문장이라든지 간단한 텍스트 같은 것들을 PC와 스마트폰 간에 공유를 해야 할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주로 어떤 걸 이용하시나요? 카톡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자기한테 보내기 해서 카톡을 이용을 하시거나 또는 메모장 같은 데 따로 저장을 하셔서 그것을 공유 폴더에 올려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공유를 하시게 되는데 이 클립토 앱을 이용하시면 PC에서 복사해서 스마트폰에 바로 붙일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복사해서 PC에 바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PC와 스마트폰 또는 PC, 스마트폰, 또 다른 스마트폰 상관없이 하나에서만 복사되면 나머지는 전부 붙일 수가 있어요. 아주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꼭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과 PC 이용하시다 보면 복사해서 붙일 경우가 꼭 있습니다. 이 클립트를 이용을 하시려면 구글 계정을 같은 계정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PC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여시고요. 여기 계정 아이콘이 보이죠? 여기 있는 계정과 스마트폰의 계정이 같아야 됩니다. 자, 설정 들어가셔서 여기서 구글 들어가시면 여기에 계정이 있죠? 여러 개의 계정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해당 계정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PC와 스마트폰의 계정이 동일하다면 이제 PC에서 클립트 앱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구글 앱스토어로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여시게 되면 좌측 상단에 앱 버튼 보이시죠? 여기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혹시 이게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상단 바에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앱 단축키 표시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앱 바도 안 보이시는 분은 여기에 구글 앱스토어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앱스토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웹스토어 들어가죠. 자, 이렇게 클립트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엔터 치시게 되면 클립트 앱 나오게 됩니다. 자, 클립트 설치할게요. 이 웹스토어를 통해서 설치하는 클립트 앱은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자, 추가해 볼게요. 확장 프로그램 추가합니다. 추가했다고 나오고요. 여기도 추가했다고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눌러보시면 클립트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클립트 앱은 복사해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상시 실행이 돼 있어야 돼서 여기 있는 고정 버튼을 눌러서 아예 바깥에 꺼내 놓도록 하세요. 필요 없으면 다시 누르면 꺼지게 되겠죠. 자, 꺼내 놓을게요. 자, 그 다음 아래에 있는 Help us to improve the clip. 이건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Get started 선택합니다. Successfully signed in이라고 나오죠. 자, 이 클립 탭은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과 PC 간의 파일을 또는 복사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 유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보안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클립트 서버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회원 가입도 당연히 필요 없겠죠. 자, PC에서 Install on other device라고 나오죠? 자, 이거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QR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 QR코드를 여기 스마트폰에서 찍어주시면 돼요. 아니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그냥 클립트로 설치하셔도 됩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는 카메라 버튼 누르신 다음에 그냥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클립트 설치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 따로 그냥 설치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클립트라고 들어가시면 설치라고 나오겠죠. 자, 설치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클립트만 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카피 앤 페이스트 어크로스 디바이스라고 나오죠. 여기서 설치해 줍니다. 자, 다 설치됐네요. 자, 열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나오죠. 어그리 합니다. 자, 이제 링크 투 구글 드라이브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sign in with 구글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걸 누르세요. 그러면 계정 선택하라고 나오죠. 동일한 계정을 이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 개 계정 쓰시는 분들은 동일한 계정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계정 선택할게요. 클립트 데이터 업데이티드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signed in successfully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디바이스가 연결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복사하고 붙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클립트 종료하고 다시 실행했습니다. 자, 이제 복사해서 붙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PC에서 복사해 볼게요. PC에서 복사하실 때 꼭 구글 크롬 브라우저 내부에서 복사하지 않고요. 아무거나 열어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크롬 브라우저가 실행되어 있고요. 클립트 앱이 확장 프로그램에서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내용을 썼어요. 자, 이거를 복사합니다. 자, 터치하고 기다리고 모두 선택한 다음 복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PC에 있는 메모장으로 한번 붙여볼게요. 자, 메모장 실행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컨트롤 V로 붙입니다. 똑같이 들어가죠? 같은 내용이죠? 스마트폰, PC, 디바이스를 가리지 않고요. 컨트롤 C로 복사만 하게 되면 또는 스마트폰에서는 터치해서 복사를 하게 되면 기기를 가리지 않고 클립트만 설치되어 있으면 그대로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PC 같이 운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동해야 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 복잡하게 다른 앱 실행하시고 또 연동해서 하시고 번거로운 방법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클립트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복사한 내용이 여기에 올라와 있죠. 자, 그 다음 PC에서도 클립트를 실행을 하시면 복사한 내용이 올라와 있죠. 자,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이 복사한 내용들이 공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클립트 앱만 실행하시면 카피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전부 올라와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원하는 것만 다시 붙여 넣을 수도 있겠죠. 새로 복사하면 기존에 복사했던 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계속 저장이 돼요. 그래서 예전 것이라도 선택해서 얼마든지 붙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편리하겠죠. 자, 그 다음은 이런 클립보드 공유 말고 파일 자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자, PC에서 클립트 실행한 다음 여기에서 업로드 파일을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플러스 눌러서 직접 파일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파일을 그대로 여기다 얹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송됐죠? 자, 이쪽에 가볼게요. 여기 1이라고 나오고요. 자, 새로운 포토가 리시브드 됐다고 나오네요.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오죠. 자,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이 공유하는 것은 사진뿐만이 아니고요. 뭐 문서 파일, 어떤 파일이든 전부 공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전송을 해볼까요? 자, 스마트폰에 갤러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전송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바다 사진이죠? 전송을 해볼게요. 여기는 공유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더보기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에 클립트라고 나오겠죠? 클립트 누릅니다. 그러면 허용하겠냐고 물어보고요. 허용하고요. 자, sending to 클립트라고 나오죠? 자, 전송을 하고 있어요. 자, 끝났네요. 클립트 다운로드라고 나오죠? PC에 있는 크롬으로 가서 또 클립트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이거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합니다. 다운로드 됐죠? 여기 누르시고 폴더 열기 누르시면 지금 다운로드한 파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모든 기기 간에 파일 공유, 클립보드 공유 전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다른 기기를 하나 더 추가하겠다 하실 경우에는 여기 있는 클립도 또 누르시고요. 위에 있는 윈 크롬이라고 나오죠. 지금 현재 이 디바이스는 윈도우 크롬 상태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스마트폰이죠. 여기서 윈 크롬 옆에 화살표 누르시고요. Add 디바이스 하시게 되면 동일한 구글 아이디를 쓰는 다른 기기를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추가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스마트폰에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잡고 내리시게 되면 커넥티드 디바이스라고 돼 있죠. 자, 지금 윈도우와 연결돼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우측에 있는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Add 디바이스 하면 또 여기서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기를 2대만 연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PC 2대, 스마트폰 3대 이런 식으로도 전부 연동을 할 수 있죠. 그 대신 동일한 구글 계정만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PC에서 복사를 하게 되면 나머지 기기에도 전부 이렇게 뜨게 되겠죠. 이 앱은 반드시 써보시기를 적극 권장하는 앱이 되겠습니다. 기기 안에 동기화 자주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에 반드시 설치해서 이용해야 할 3가지 앱을 알아봤습니다. 이 앱들은 쓰지 않으시는 것보다는 쓰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니까 꼭 설치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